전해드릴 소식은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양국과 동맹인 미국에게도 부정적인 사안이며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려하는 상황임에도 이 와중에 웃고 있는 국가가 있다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BK뉴스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그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은 물론이고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국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한일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장기화되길 바라면서 수혜를 예상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국가 중 하나로는 예상하시는 바대로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은 삼성과의 기술 혁신 경쟁에서 경쟁자인 삼성의 불안정성이 고마울 따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웃고 있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이 분쟁은 분명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0개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지정해 놓은 상태이며 그 중에 반도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닷컴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 문제가 마치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해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단기적 개선의 전망이 어둡다고 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들이 서로 자체 개발을 위해 장기적 플랜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 기업들은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재료 공급을 대신할 대체 공급 업체를 찾고 있으며 직접 중국으로 임원들을 파견하여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고 반도체 제조의 필수 재료인 불화수소 등의 주문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외국계 불화수소 제조업체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공급업체는 중국의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전문 분석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 체인의 상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일본은 원자재를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가공 제조 및 디자인에 종사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했는데 이번 한일 양국의 분쟁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물론이며 중국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게는 이번 한일 갈등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일본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반도체 첨단 소재 분야의 기업들 중 일부가 중국 생산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 라인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소재 분야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능력이 중국으로 이전된다면 중국이 소재 부품 제조와 더불어 완제품 라인까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에 중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희망이 가득 담긴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한일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불안정성에 노출된 부분을 국가적 기준이 아니라 기업 무역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중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반도체 라인을 가동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에는 쉽게 해결 안 되는 갈등이 있지만 최근의 중일 관계는 아주 화목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 테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으로 와주길 바라는 것이죠. 중국에 와서 편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 라인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참 전형적인 왕서방 마인드인데요. 그들의 계산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이 중국에 오면 일본의 소재 분야 기업들도 따라올 테니 일본의 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술을 모두 흡수하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인재들과 기술 유출을 바라는 것일 텐데 문제는 이 부분이 비현실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서치차이나 일본판을 보면 중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된 한국 인재들이 적지 않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최근 5년 동안 152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발표했고 그중 60%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부분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력 차이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지난해 발표한 6년간 166건의 기술 유출에 대한 보도와 이런 유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기사도 있었으니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인 천인계획의 성과라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기술 인재들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 인재들에게도 파격적인 고액 보상을 제시하며 뽑아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라인의 핵심 기업들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들을 중국으로 유치하여 양국의 인재들을 빼돌려 기술을 흡수한 다음에 반도체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왕서방의 이런 바람은 한일 간의 갈등 상황만 본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치명적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기술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겠죠. 미국이 지금 화웨이를 때리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술 패권 경쟁 때문인 것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위협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미중 무역 전쟁의 대리전 양상이 바로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분석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대리전의 수준이 아니라 확전의 수준이 되었다는 분석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기술 패권으로 먼 훗날 미국을 넘겠다는 야망을 품은 중국과 그 의도를 막고자 하는 미국에게는 한일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에 한일 양국 간의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미국과 뒤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을 상대로 공작을 펼칠 중국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